박주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느낀 딱 제 그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신도 없고 뭔가 어수선하고 뭔가는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방향을 못 잡겠고 이런 상황.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새벽에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이번 한 주의 요 내용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오늘 좀 내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첫째,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죠. 집값인데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서 지금 강남 3구뿐만 아니고 지금 그 언론 아주 신났어요. 지금 이 부동산 쪽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쪽은 아주 신나게 계속 내보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한 2, 3주 동안 막 폭발적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거래량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어요. 거래량은 보니까 뭐 1월, 2월 뭐 현재 지금 거래량이 뭐 2,000건대, 뭐 2월 거래량 같은 경우는 뭐 3,000건 많으면 뭐 4,000건을 찍을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인데 뭐 그 언론 기사로만 보면 작년 한 8월 수준, 뭐 10,000건 넘었을 때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수준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막 띄우고 싶은가 봐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보면서 저는 어제 이제 저희 이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야, 지금 거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친구들한테 저희 지금 거래를 하면 5월 말에 재산세 부과는 지금 사는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첫째 하나 했어요. 그리고 둘째, 그러면 내년 재산세는 어찌됐건 올해 산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지금 정치인들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 대선을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5월 말 이후에 그러면 내년 세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는 걸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5월 말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5월에 이제 대선이 끝났어요. 근데 만에 하나 뭐 정권이 바뀌거나 또 정권이 안 바뀌든 간에 그럼 내년 세금은 누가 낼 거야? 어떻게 낼 거야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라는 얘기죠. 자, 따져보시고 하자 이거죠. 물론 집값은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거기에 그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통화량도 늘어나서 돈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 부동산도 오를 거다. 그죠? 예, 그거는 맞아요.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거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좀 침착해지실 필요가 있다. 예, 조금 더 냉정해지시고 침착하고 또 따져보실 건 따져보셔야 돼요. 예. 왠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도 계속 뭔가 규제를 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 하는 말은 저는 잘 안 믿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말을 잘 안 믿는데 정치인들 지금 상속세 관련해서 뭐 여당고 야당고 서로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풀어줬다고.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건축 용적률까지 풀어주고 무슨 규제 뭐 41건인가요? 40건 이상의 규제를 뭐 해제하고 이게 지금 무슨 사태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표심 잡기 위한 건가요? 선심성 공약? 예, 그런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침착해지시자고요. 조금 침착해지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상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킹달러라고 그래서 지금 외환 보유액 4년 9개월 만에 최저래입니다. 4,100억 달러가 깨졌다. 뭐 저는 이게 또 4천억 달러가 안 깨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기 심리적인 그 저항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4,100억 달러가 깨져서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 뭐 근데 저는 또 이 외환 보유액제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일일비비 하진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나 이런 부분 보면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국이잖아요. 적자국은 아니에요. 무역수지는 흑자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경상수지는 흑자국이어서 이렇게 막 어려움에 처한 붕괴됐다 뭐 이런 표현은 좀 과한 표현 같고, 심리적으로 뭐 이제 어렵구나 이런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황은 안 좋다. 그제 또 대형 사고가 하나 터졌어요. 대형 이슈가 있었는데 홈플러스 사태입니다. 이 홈플러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아침 기사죠. 이거는 지금 이제 이번 주 기사였고, 부채 못 견딘 건설사들 법정 관리 속출한다. 근데 여기에도 뭐 한양은 사실 뭐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이수건설 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말고도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계속 눈덩이처럼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롯데건설 뭐 본사 매각한다는 이슈뿐만 아니고, 사실 오늘 아침 기사에 보면 롯데케미칼 화학적이죠. 에코비엠인가요? 뭐 이런 회사들 뭐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뭐 지금 3월 달에. 그런데 문제는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우리 결산하죠. 예, 결산 결과가 나오고 나면 4월 달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 쪽에는. 작년 제가 4월을 약간 기억을 회상을 해보면 4월 달에 외부 회계감사 의견 거절 의견 나온 기업이 있었어요. 예, 회계감사 의견 거절 기업이 나와서 부랴부랴 금매로 4억을 매각하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작년 4월입니다. 그게 결국 매각은 하셨어요. 매각은 하셨는데 갑자기 자금이 이제 좀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상장사들이죠. 특히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사들은 외부 회계 의견,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면 심각합니다. 예, 사업하시는데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그리고 지금 4월 위기설 해가지고 건설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설사들은 다른 제조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파급력이 훨씬 커요. 사회에 미친 영향이.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도 미칠 뿐더러, 왜냐하면 건설회사와 관련된 파생된 업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집 하나 지으려고 하면 건축 자재가 10,000개에서 뭐 2, 3만 개까지도 들어가요. 예를 들면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면. 그리고 그 업체들이 있단 말이죠. 많은 관련된 유사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급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설회사 위기설, 그 다음에 4월에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4월이 아니고 3월입니다. 3월인데 3월에 지금 상장사뿐만 아니고 기업들 결산 보고서가 나와요. 결산 보고서가 나오는데 좋을 리가 없죠. 어디가 좋겠어요. 심지어 뭐 현대 엔지니어링도 해외에서 이런 뭐 수주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신용 등급을 내렸다고 그래요. 현대 엔지니어링마저도. 물론 작년에 현대건설도 그랬어요. 현대건설도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의 신용 등급마저도 강등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3월달 아마 3월 2주, 3주 차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결산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 싸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신용평가사나 우리보다 정보가 많은 그런 정보기관들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미국의 지금 상황이나 뭐 주식 상황 이런 거 뭐 대외적인 불안전성, 지금 해외에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상한데 세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조용하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투자에 대해서 섣불리 여러분들 결정하시는 건 너무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기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저는 이제
25년도에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상업용 부동산 빌딩 거래가 급격히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시장 분위기도 싸더라고. 저는 저희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좀 기다려 보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슬슬 한번 이제는 움직여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급매물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급하게 가격을 내렸는데 나라고 버틸 수 없잖아요. 실제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조금 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자산을 정리해서 현금을 돌려야 됩니다. 과감하셔야 돼요. 네, 과감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 상업용 부동산 쪽은 3월부터 기회는 오실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외부 기업들 실적이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안 좋기 때문에 좋은 회사가 별로 없어요. 다이소 정도? 다이소 정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버티려면 자산을 매각하셔야 됩니다. 왜?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현금 유동성 확보하려면 자산 매각해야 돼요. 손실을 보고라도. 개인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인들은 그렇게라도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롯데그룹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상장사나 일반 기업들은 현금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이 나옵니다. 그 매물들에 투자하시는 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지금 이런 거래량이 줄고 이랬다지만 제가 보기에는 3월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급매물 출회될 거다. 특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그 거래된 가격들을 보시고 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그게 기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고요.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기사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전체적인 이런 시장의 상황도 좀 봐가면서 분석해가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감안하셔도 좀 침착하시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